전문에 맞나요? 전문에 불러요. 여의사는 싫어요. 이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응급의학과 김서연은 대답했어요. 제가 전문의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죠. 그리고 5분 후 충격적이게도 그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밤 11시 40분의 응급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응급실 입구 앞에 동시에 멈췄죠. 뒷좌석에서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수행비서로 보이는 30대 남자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할 뿐이야. 목소리는 굵었지만 숨이 가빴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응급실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손을 저었죠. 걸어갈 수 있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앉으시는 게 됐다고. 남자는 비서의 팔을 뿌리치고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 아래 하였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3번 침대였습니다. 하얀 커튼이 둘러쳐진 공간이었죠. 남자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꽉 누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재벌 회장 이재훈이었습니다. 비서 최민석이 재킷을 벗겨줬습니다. 이재훈은 와이셔츠 단추를 풀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어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최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응급실입니다. 이재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한테 연락했나? 예, 회장님. 방금 전화드렸습니다. 10분 안에 오신답니다. 좋아.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픈 환자라기보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경영자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재훈입니다. 생년월일은요? 1967년 3월 20일. 간호사가 태블릿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혈압계 숫자가 표시됐어요. 160대 100. 높았습니다. 맥박은 분당 110회였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이재훈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쯤 됐나?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해. 여기가. 그는 흉골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담당 선생님 오실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커튼이 다시 닫혔습니다. 이재훈은 침대 머리를 올리고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그는 눈을 감았죠. 최민석이 옆에 서서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죠. 목에 건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서연. 김서연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김서연입니다. 이재훈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김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젊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었죠. 이재훈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문에 만나요. 김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차인데? 5년 차입니다. 이재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최민석을 봤어요. 김 교수는 언제 온대? 최민석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하신답니다, 회장님. 이재훈이 다시 김서연을 봤습니다. 김 교수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분한테 진료받을 테니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김서연은 차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환자분 상태 확인은 지금 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요. 바이탈 측정과 심전도 검사는 기본 절차입니다. 이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진료받을지 정하는 건데 뭐가 문제요?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심전도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기계를 끌고 왔습니다. 김서연은 청진기를 귀에 걸었어요. 이재훈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내 말 안 들리나? 들립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말씀보다 환자분 심장이 더 급합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이재훈의 가슴에 댔습니다. 이재훈은 뒤로 물러났어요. 손 치워요. 김서연은 청진기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죠. 그녀는 이재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흉통 시작된 지 1시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통증 양상이 어떤가요? 쥐어짜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찌르는 느낌인가요?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왼팔이나 턱으로 통증이 퍼지나요? 조금. 식은땀 나셨죠? 이재훈의 이마에는 여전히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간호사에게 눈짓했어요. 간호사가 심전도 패드를 준비했습니다. 상에 벗어주세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선생님, 저희 회장님은 김 교수님께. 김 교수님 오셔도 똑같은 검사하십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금 시간 버리는 겁니다. 이재훈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시간 버리는 게 뭐가 문제요? 내 시간인데. 환자분 시간이 아니라 환자분 심장 시간입니다. 김서연은 차트를 넘겼어요. 그녀는 간호사가 측정한 수치들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수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죠. 이재훈은 팔짱을 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요? 아닙니다. 그럼 뭐요? 설명입니다. 김서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어요. 그녀는 다시 이재훈을 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 후 2시간입니다. 지금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1시간 안에 관상동맥 막힌 부분 뚫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심근 괴사됩니다. 이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서연은 말을 이었어요. 심전도 찍어서 ST 분절 상승 확인되면 바로 카테터실 올라가십니다. 김 교수님 오시면 그분이 시술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심전도는 찍어야 합니다. 안 찍으면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이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호사가 패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 헐떡였습니다. 회장님, 최민석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김서연이 재빨리 침대 옆으로 붙었어요. 그녀는 이재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죠.
빨랐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지금 당장 심전도. 김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패드를 붙였어요. 이재훈은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심전도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왔어요. 검은 선들이 불규칙하게 춤췄습니다. 김서연은 종이를 낚아챘어요.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ST 분절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2번, 3번, AVF 유도에서 모두 올라가 있었어요.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었습니다. 김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코드 스템이. 간호사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응급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의료진들이 사방에서 달려왔습니다. 커튼이 활짝 젖혀졌죠. 심초음파 준비하고 심장내과 콜 돌려요. 김서연이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는 기계를 끌고 왔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재훈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김서연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재훈을 내려다봤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금 관상동맥 막혔습니다. 5분 안에 심실세동 올 수 있어요. 이재훈이 그녀를 봤습니다. 김서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은 아직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제 판단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10분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기계 소리, 발소리, 목소리들이 뒤섞였어요. 그러나 이재훈의 귀에는 김서연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기다렸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이재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해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항열소판제 로딩하고 카테터실 올라갈 준비하세요. 심장내과 오는 즉시 시술 들어갑니다. 응급실은 더 빨라졌습니다. 이재훈은 천장의 형광등을 봤어요.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죠.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연은 심전도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ST 분절 상승폭이 컸어요. 2번 유도에서 5mm, 3번 유도에서 6mm였습니다. 전벽 심근경색이었죠. 좌전하행 동맥이 막혔다는 뜻이었어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증상 시작이 1시간 전이었습니다. 지금이 자정 직전이니까 정확히는 65분 경과였어요. 골든타임은 120분. 남은 시간은 55분이었습니다. 김 교수 도착 예정 시간은 10분 후였어요. 도착해서 상황 파악하고 카테터실 준비하면 최소 20분은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총 30분 소요. 남은 시간의 절반 이상이었죠. 너무 길었습니다. 김서연은 이재훈을 봤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마의 땀은 더 많아졌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130까지 올라갔어요. 혈압은 170대 110으로 상승했습니다. 호흡수는 분당 24회였죠. 모두 위험 신호였어요. 김서연은 간호사를 봤습니다. 아스피린 300mg 씹어서 복용하고요. 클로피도그렐 600mg 로딩하세요. 간호사가 약을 준비했습니다. 김서연은 계속 지시했어요.
헤파린 볼루스 60유닛 퍼 킬로그램. 몸무게 확인했죠. 75kg입니다. 그럼 4,500유닛 정주하세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훈이 신음했습니다. 으윽. 김서연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청진기를 다시 댔습니다. 심음을 들었죠. 빨랐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아직 부정맥은 없었습니다. 통증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10점 만점에.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0이 안 아픈 거고 10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7.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김서연은 간호사에게 눈짓했어요. 모르핀 5mg 정주하세요.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이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실패하면. 김서연이 그를 봤습니다. 실패하면 내 책임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간호사가 약을 주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허락한 건 아니야. 너 혼자 판단한 거지. 김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심박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 115, 110. 듣고 있어. 이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해. 김서연이 그를 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네. 뭐. 책임지겠습니다. 이재훈은 그녀를 빤히 봤습니다. 김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환자분 심장이 먼저입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초음파 준비됐어요. 젊은 남자 의사가 기계를 끌고 왔어요. 영상의학과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는 프로브를 꺼내 젤을 발랐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전벽 운동성 확인해 주세요. 레지던트가 프로브를 이재훈의 가슴에 댔습니다. 화면에 심장이 나타났어요. 검은 바탕에 회색 덩어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좌심실 전벽이었어요. 수축이 약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므라들어야 할 부분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전벽 무운동입니다. 레지던트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박 출률은요. 35% 정도 나옵니다. 낮았습니다. 정상은 50% 이상이었어요.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12시 5분이었죠. 김 교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정해야 했어요. 김서연은 간호사를 봤습니다. 카테터실에 연락했어요. 네, 준비 중이랍니다. 심장내과는요. 김 교수님 오시는 중이시고요. 당직 선생님은 다른 시술 중이십니다. 김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재훈의 상태는 언제든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심실세동이 오면 끝이었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승합제 준비하세요. 도파민 스탠바이 하고요. 간호사가 약을 꺼냈습니다. 김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제세동기 확인하고 삽관 세트도 옆에 두세요. 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약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기계를 점검했어요.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김서연은 이재훈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규칙적이었죠. 호흡도 안정적이었어요. 모르핀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눈을 떴어요. 그는 김서연을 봤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네.
김 교수는 곧 오십니다. 이재훈은 천장을 봤습니다. 숨이 여전히 가빴어요. 나 죽는 거 아니지.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봤어요. 수치들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죽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최선이라. 그게 뭔데? 김서연은 글을 봤어요. 환자분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확신해? 네. 거짓말. 김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곧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환자분 심장은 아직 뛰고 있습니다. 그게 제 확신입니다. 이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차트를 다시 펼쳤어요.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안정 범위였죠. 그러나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예측 불가능했어요. 언제든 부정맥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심실세동, 심실빈맥, 심정지 모두 몇 초 안에 일어나는 일이었죠. 김서연은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호흡을 정리하면 손도 안정됐습니다. 5년 차였어요. 이제 익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지지 않았죠. 매번 떨렸어요. 매번 두려웠습니다. 환자가 죽을까봐, 판단이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김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모니터 화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95, 90. 혈압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50대 90, 140대 85. 좋은 신호였습니다. 김서연은 이재훈을 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호흡도 편해졌어요. 통증은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아. 점수로 말씀해 주세요. 4 정도.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변화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네. 김서연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일시적으로나마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죠. 김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파도 같았어요. 한 번 왔다가 물러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올 수 있었죠. 더 크게, 더 강하게. 재경색 가능성이었어요. 막힌 혈관이 완전히 뚫리지 않으면 심근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 전체가 멈출 수 있었어요. 그녀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15분이었어요. 김 교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1번, 2번, 3번. 여보세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김서연입니다. 응, 지금 가는 중이야. 5분이면 도착해. 급성 심근경색 환자 상태 안정됐습니다. 근데 재악화 가능성 있어요. 알아. 내가 가서 바로 카테터 들어갈게. 네. 김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이었어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재훈을 다시 봤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게 들렸어요.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김서연이 그를 봤습니다. 회장님은 괜찮으신 겁니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민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모릅니다. 뭐려? 환자분 상태가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모릅니다.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서연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수치가 안정적이에요. 근데 심근경색은 예측이 안 됩니다. 다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죠. 김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교수님 오시면 시술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환자분이 버텨야 해요. 최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차트를 들었어요. 그녀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간, 증상, 수치, 처치 내용 모두 정확했죠.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추가 기록을 남겼어요. 재악화 가능성 있음. 지속 모니터링 필요. 카테터 시술 대기 중. 김서연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은 깊었습니다. 응급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오전 8시였습니다. 김서연은 응급실 탈의실에서 흰 가운을 벗었어요. 24시간 당직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사물함에서 검은색 패딩을 꺼내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다시 묶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김서연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이수진입니다.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네, 수진 씨.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또 열이 났어요. 38도 5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서연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 출발하면 9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서연은 가방을 챙겼어요. 청진기와 간이 의료 키트를 넣었습니다. 그녀는 탈의실을 나섰죠. 복도에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김 선생님, 벌써 가세요. 네, 약속이 있어서요. 푹 쉬세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오갔습니다. 김서연은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햇살 보호시설, 병원에서 40분 거리였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건물들이 낮아졌어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죠. 김서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경제 소식, 날씨 예보, 교통정보.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음이 필요했을 뿐이었죠. 40분이 지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도착을 알렸어요. 김서연은 차를 세웠습니다. 오래된 2층 건물이 보였어요. 외벽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이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2층 침실에 있습니다. 김서연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가 4개 놓여 있었어요. 구석 침대에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8살쯤 돼 보였어요. 얼굴 왼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목까지 이어진 흉터였죠. 김서연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소년이 눈을 떴어요. 선생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김서연은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귀에 댔죠. 38도 7분이었어요. 어디가 아파? 목이 아파요. 김서연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소년의 등을 들었어요. 호흡음은 깨끗했습니다. 목을 확인했죠. 편도선이 부어 있었어요.
입 벌려봐. 소년이 입을 벌렸습니다. 편도선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편도염이네.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김서연은 가방에서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항생제와 해열제를 적었어요. 수진 씨, 이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약국 가서 받아주세요. 네. 이수진이 처방전을 받아 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소년을 봤어요. 아빠 보고 싶지.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봤어요. 아빠는 하늘에 계셔.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선생님도 아빠 없어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응, 그럼 외롭지 않아요.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외로워. 저도요. 소년은 눈을 감았어요. 김서연은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어요.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넘겼죠. 아동 명단, 의료 기록, 후원 내역. 그리고 오래된 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파일을 꺼냈어요. 2005년 3월 15일. 20년 전 사고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대형 화재 사고. 사망자 12명. 부상자 23명. 건물주 이재훈. 김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재훈. 그녀는 파일을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주 이름이었죠. 김서연은 다른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소송 기록이 있었어요. 유족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합의였죠. 금액은 비공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 전기 누전, 안전점검 미비, 소방시설 불량. 김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약 받아왔어요. 고마워요. 김서연은 파일을 다시 집었습니다. 수진 씨, 이 화재 사고 기록이요. 아, 그거요. 준호 아버지 사고예요. 준호 아버지가 이 화재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당시에 그 건물에서 일하셨대요. 청소 용역 직원이셨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였죠? 대기업 회장님이었다고 들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수진이 파일을 봤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재훈. 김서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합의했대요. 근데 금액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족들이 불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요. 결국 돈 받고 끝났죠. 뭐 어쩌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기업이랑 싸워봤자.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서연은 파일을 덮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류 사진을 찍었죠. 사고 기록, 소송 내역, 건물주 정보 모두 저장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록 남겨두는 거예요. 왜요?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준호한테 약 먹이고 연락 주세요. 네, 선생님. 김서연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다시 준호 방으로 갔어요. 소녀는 자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녀는 잠시 소년을 봤습니다. 8살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니, 소녀는 2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김서연은 방을 나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수진이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네. 김서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방금 찍은 서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하나씩 확대해서 봤죠. 이재훈, 건물주, 화재 사고, 사망자 12명. 김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김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죠. 오래된 사고였습니다. 끝난 일이었죠.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이곳에 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죠. 김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사진들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죠. 이재훈 관련 자료 저장했습니다. 김서연은 차를 출발시켰어요. 도로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어요. 김서연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은 그녀의 환자였어요. 응급실에서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녀는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이재훈은 또 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화재의 책임자였어요. 12명을 죽게 만든 건물주였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를 잃게 만든 사람이었죠. 김서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렸어요. 의사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김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알면서도 어려웠습니다. 차는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김서연은 시동을 껐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김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폴더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재훈 관련 자료. 그녀는 폴더를 오래 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로 걸어갔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였어요. 김서연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김서연은 응급실 당직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보호시설 서류가 맴돌았죠. 이재훈, 건물주, 12명 사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서연은 화면을 봤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죠. 김서연입니다. 선생님, 3번 침대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김서연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갑니다. 그녀는 당직실을 나와 복도를 뛰었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모니터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3번 침대였습니다. 이재훈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죠. 김서연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90대 6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심박수는 140으로 올라갔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언제부터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10분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김서연은 청진기를 귀에 걸었어요. 이재훈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음이 빨랐어요. 불규칙했습니다. 심실빈맥이었습니다. 심전도 다시 찍으세요. 간호사가 기계를 가져왔어요. 패드를 붙였습니다. 종이가 나왔죠. 김서연은 종이를 잡았습니다. 넓은 QRS파가 연속으로 나타났어요. T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심실빈맥 소견이었죠. 위험했습니다. 김 교수님 콜 돌리세요. 김서연이 지시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이재훈이 신음했습니다. 으윽. 김서연은 그를 봤어요. 눈이 반쯤 떠져 있었습니다. 초점이 흐렸죠. 환자분, 들리세요. 이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서연은 간호사를 봤습니다. 아미오다론 150mg 볼루스 준비하세요. 네. 간호사가 약을 꺼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순환기내과 김태연 교수였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김태연이 물었습니다. 심실빈맥입니다. 혈압 90대 60까지 떨어졌어요.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연은 심전도를 받아봤어요. 종이를 훑어봤습니다. QRS파가 넘네. 네. 아미오다론 준비했어요. 네, 지금 투여하려던 참입니다. 김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재훈을 봤어요. 이 환자 누구예요? 최민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태양그룹 이재훈 회장님. 김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태양그룹요? 네. 김태연은 다시 심전도를 봤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아미오다론 투여하고 반응 보죠. 카테터 시술은요? 김서연이 물었습니다. 김태연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 3시 10분인데 카테터실 준비하려면 최소 30분 걸립니다. 환자분 상태가 30분을 못 버틸 수 있습니다. 알아요. 김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시술 들어가면 중간에 코드 블루 뜰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김 선생. 김태연이 김서연을 봤습니다. 이 환자 누군지 알죠? 압니다. 태양그룹 회장이에요. 시술 중에 사망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예요.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연은 차트를 들었어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 먼저 하고 안정되면 그때 시술 들어갑시다. 교수님, 이게 제일 안전해요. 김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서연은 모니터를 봤어요. 혈압이 80대 50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심박수는 150이었죠. 약물 치료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요. 뚫지 않으면 계속 악화됩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김태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근데 지금 리스크를 누가 져요? 김 선생이 질 거예요. 제가 지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태연은 김서연을 빤히 봤어요.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차가 무슨 책임을 져요? 책임진다는 게 뭔데요?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아미오다론 투여하세요. 그리고 경과 지켜봅시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김서연이 불렀어요. 교수님. 김태연이 멈췄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10분 안에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투여하라고 하잖아요. 약으론 안 됩니다. 김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관상동맥을. 김 선생. 김태연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설명입니다. 김서연은 차트를 들었어요. 환자분은 전벽 심근경색입니다. 좌전하 행동맥 완전 폐색이에요. 지금 심근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약물 치료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리스크를 우려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김 선생, 그만해요. 교수님, 지금 내 말 안 들려요. 김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담당 교수예요. 내 판단을 따르세요. 김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태연은 간호사를 봤어요. 아미오다론 투여하고 10분마다 바이탈 체크하세요. 변화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네. 김태연은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김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죠. 간호사가 아미오다론을 주입했습니다. 이재훈의 몸이 경련했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윽, 윽. 김서연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불규칙했어요. 이재훈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김서연을 봤어요.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이군. 김서연은 그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너 같은 애송이를. 이재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결국 내 손에 죽는구나.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의 눈이 감겼어요.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박수가 170으로 치솟았어요. 혈압은 70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김서연은 모니터를 봤어요. 심전도 파형이 흔들렸습니다. 심실세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펼쳤다 쥐었다 반복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김서연은 간호사들을 봤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네. 간호사가 기계를 끌고 왔어요. 패드를 꺼냈습니다. 김서연은 이재훈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흉골 압박 위치를 확인했어요. 명치에서 두 손가락 위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포겠습니다. 팔꿈치를 펴고 체중을 실었어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을 맞췄습니다.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였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이마를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죠. 김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1, 12. 호흡을 유지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30회 압박 후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엠브백으로 인공호흡을 했어요. 2번. 김서연은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은 고요했어요. 경보음만 울렸습니다. 의료진들은 숨죽이고 지켜봤죠.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김서연의 팔이 저렸어요.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심실세동이었습니다. 제세동 준비됐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150줄 충전하세요. 충전 완료. 김서연은 물러섰습니다. 간호사가 패드를 이재훈의 가슴에 댔어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재훈의 몸이 튀어올랐어요. 다시 침대에 떨어졌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심실세동이었어요.
김서연은 다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옷을 적셨어요. 가온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을 잃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압박했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교수님께 연락. 계속하세요. 김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6분이 지났습니다. 김서연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압박 깊이가 얕아졌어요. 안 됐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힘을 더 실었습니다. 다시 깊이를 맞췄습니다. 5cm에서 6cm. 7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파형이 변했습니다. 심실세동에서 심실빈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선생님, 리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모니터에 정상 파형이 나타났어요. QRS파가 보였습니다. T파가 나타났죠.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김서연은 압박을 멈췄어요. 그녀는 이재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응급실은 조용했어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모니터는 규칙적인 신호음을 냈죠. 김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떨림이 멈췄습니다. 김서연은 눈을 떴어요. 이재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호흡이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훈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카테터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막혔던 관상동맥이 뚫렸죠. 그러나 이재훈은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최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나가자. 이재훈은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최민석이 부축하려 했습니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이재훈은 손을 뿌리쳤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죠. 자동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재훈은 외투깃을 세웠어요. 주차장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최민석이 조수석에 앉았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초동 9 태양빌딩.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어요. 고가도로를 달렸습니다. 건물들이 뒤로 흘러갔죠. 이재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어요.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죠. 출입문에는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 흔적이었죠. 최민석이 따라 내렸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내가 소유했던 건물이야. 2005년에 불탔지. 이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어요. 최민석이 관리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관리자가 도착했죠. 50대 남자였습니다. 회장님이신가요? 그래요. 여기 오랜만에 오셨네요. 관리자가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관리자가 손전등을 켰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난간은 녹슬어 있었죠. 2층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이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이었습니다. 복도는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는 잔해가 흩어져 있었죠. 이재우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어요. 공허한 소리였습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 있나요?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어요. 잠시만요. 관리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재훈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고 보고서였어요. 날짜는 200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있었죠. 12명.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부상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23명. 이재훈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구조 기록이 나왔습니다. 소방대 진입 시각, 구조 인원, 병원 이송 현황. 모두 기록돼 있었죠. 그리고 한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확인 아동 일명 구조. 신원 미상. 현장에서 이송. 이재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뭔가요? 관리자가 서류를 봤어요. 아, 그거요. 당시에 한 아이가 구조됐는데 신원을 확인 못했답니다. 왜요? 부모가 안 나타났어요. 기록에도 없었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죠? 관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만 돼 있어요. 그 이후 기록은 없습니다. 이재훈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구조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재훈. 그의 서명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서명을 오래 봤어요. 20년 전 필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었죠. 그러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구조했나요? 네,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어요. 2005년 3월 15일. 화재가 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었어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이었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2층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이재훈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죠. 열기가 얼굴을 태웠어요. 복도 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이재훈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죠. 작은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6살쯤 돼 보였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재훈은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아갔습니다. 이재훈은 그 뒤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 아이 이름은 확인 안 됐나요? 네, 끝내 확인 못했답니다. 이재훈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거 복사할 수 있어요. 네. 관리자가 서류를 받아갔어요. 이재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관리자가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이재훈은 서류를 받아 최민석에게 건넸어요. 조사 의뢰 넣어. 네, 회장님. 무엇을 조사하시겠습니까? 당시 구조된 아이. 생존 여부랑 행적. 최민석이 서류를 받습니다. 신원 미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도 찾아봐.
병원 기록 뒤져보면 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이재훈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6살 아이.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26살이었죠. 만약 살아있다면.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민석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 나왔습니다. 이재훈은 봉투를 받았어요. 뜯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조사 대상 2005년 3월 15일 화재 구조아동. 신원 확인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이재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서연. 이재훈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김서연. 생년월일 1999년 5월 23일. 현재 나이 26세. 직업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이재훈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김서연. 그를 살린 의사였습니다. 20년 전 그가 구한 아이였어요.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죠.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었죠. 부모 사망,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보호자 없음, 성장 배경 보육원 및 보호시설. 이재훈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는 최민석을 봤어요. 이 사람 더 조사하지 마. 네. 그리고 이 서류 폐기해. 알겠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받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이재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김서연. 20년 전 그가 구한 아이. 20년 후 그를 구한 의사. 이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서연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때 그 아이라는 것을. 이재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서연은 그를 살렸습니다. 증오할 수도 있었는데 살렸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구했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쳤죠. 이재훈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갔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재훈은 오래 서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죠.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이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창에서 물러났습니다. 침대로 돌아갔죠.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김서연. 26세.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밑이 검게 변했죠. 최민석이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죠. 이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잖습니까? 입맛이 없어. 최민석은 쟁반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김서연 선생님이 회진 오신답니다. 이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담당 받고
네, 지금 당장. 최민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김 선생님이 회장님 케이스를 처음부터 맡으셨는데, 그래서 이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담당 바꾸라고 했어.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선생님으로 배정하겠습니다. 김태현 교수로 해. 네. 최민석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날씨였습니다. 햇빛이 밝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김서연. 20년 전 그 아이. 이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이재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최민석이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담당 변경 처리 완료됐습니다. 김서연한테 통보했나? 네, 간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뭐라던가. 최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회장님.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겁니까? 없어. 그럼 왜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거야. 그걸로 됐어. 이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이재훈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어요. 이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재훈이 자신의 부모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이재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응급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어요.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네. 3층 병동에서 연락 왔어요. 이재훈 환자분 담당이 변경됐답니다. 김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로요? 김태현 교수님으로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유는 안 들으셨어요. 환자분 요청이라고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케어하셨는데 괜찮아요. 김서연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환자분이 원하시면 바꿔야죠. 그녀는 일어났어요. 사물함으로 갔습니다. 차트를 정리했어요. 이재훈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초진 기록, 심전도 결과, 처치 내역, 경과 기록. 모두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었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였습니다. 오만했죠.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의사니까요. 김서연은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3층 병동 담당자에게 전달할 거였어요. 그녀는 파일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병동 복도였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이재훈 환자분 차트 전달하러 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문들이 보였습니다. 305호. 이재훈의 병실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김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을 봤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석의 목소리였죠.
김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아니었습니다. 최민석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재훈이 물었어요. 뭐라고 하던가. 검사기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샘플 채취 가능하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최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검사 진행하시는 겁니까? 그래. 혹시 김 선생님과 관련이? 이재훈이 최민석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내가 알 필요 없어. 최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재훈은 창밖을 봤어요. 그냥 진행해. 결과만 나한테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최민석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은 주먹을 쥐었어요. 떨림이 멈췄습니다. DNA 검사.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김서연이 정말 그때 그 아이인지. 이재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일치한다면. 김서연은 자신의 부모를 잃게 만든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엉켰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멈춰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이 병실로 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플 채취하러 왔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면봉을 꺼냈습니다. 입 안쪽을 좀 긁겠습니다. 하세요. 이재훈은 입을 벌렸어요. 직원이 면봉으로 볼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샘플을 채취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라벨을 붙였죠. 이것으로 끝입니다. 비교 샘플은? 최민석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빨리 할 수 없나요? 이재훈이 물었습니다. 급행으로 하시면 내일 나옵니다. 그렇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샘플을 챙겨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어요. 이재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최민석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이재훈은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알 수 있었죠. 진실을.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응급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60대 남자 환자였습니다. 어지러움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어제부터요. 다른 증상은요? 없어요. 김서연은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뇌 CT 한번 찍어보시죠. 네. 환자가 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차트를 정리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잠깐 쉬세요. 계속 서 계셨잖아요. 괜찮아요. 커피라도 드세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뽑았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갔어요. 김서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에 퍼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이재훈 관련 자료, 화재 기록, 사망자 명단, 건물주 정보 모두 저장돼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사진을 오래 봤어요.
이재훈, 그녀의 환자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니었죠. 담당에서 제외됐으니까요. 김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다시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햇빛이 비쳤습니다. 김서연은 일어났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최민석이 봉투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이재훈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져와. 최민석이 봉투를 건넸어요. 이재훈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 이재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교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샘플 A 이재훈, 샘플 B 김서연, 일치율 0%, 친자 관계 없음. 이재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결과를 다시 봤어요. 0%, 친자 관계 없음. 이재훈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최민석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결과입니까? 이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김서연은 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조한 아이였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죠. 이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허전함이었을까요? 이재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최민석에게 건넸어요. 폐기해. 네. 최민석이 서류를 받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김서연. 그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어요. 왜 그를 구했을까요? 알면서도 구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이재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김서연은 그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빚을 진 것 같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병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0%, 친자 관계 없음. 안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재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재훈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노믹스 검사센터입니다. 이재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보내드린 검사 결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결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재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샘플 라벨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 결과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 결과는요? 지금 재확인 중입니다. 30분 안에 정확한 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빨리 보내세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재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류, 샘플 라벨링 실수. 그렇다면 0%는 틀린 결과였습니다. 진짜 결과는 뭘까요? 이재훈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메일로 정정 결과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훈은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했습니다.
PDF 파일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 정정본. 이재훈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검사 개요가 나왔어요. 샘플 A 이재훈 남 58세. 샘플 B 김서연 여 26세. 검사 목적 친자 관계 확인.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분석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재훈은 건너뛰고 다음 페이지로 갔습니다. 결과 요약이 나왔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제출된 두 샘플 간 유전자 마커 분석 결과. 이재훈은 계속 읽었어요. 총 24개 로커스에서 대립 유전자 일치 확인.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음 줄을 봤어요. 부계관계 배제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더 내렸습니다. 표가 나왔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재훈은 표를 건너뛰고 하단을 봤습니다. 결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결론 샘플 A는 샘플 B의 생물학적 부친일 가능성이 극히 높음. 이재훈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화면을 비췄어요. 99.9% 생물학적 부친. 이재훈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김서연. 그녀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6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32이었어요. 회사는 막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죠. 젊은 직원이었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만났습니다.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이재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어요.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재훈은 잊었어요.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서연 26살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를 살린 의사 그의 딸이었습니다. 이재훈은 일어났어요. 휘청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은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차갑게 피부를 때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김서연을 처음 봤을 때 전문에 만나요. 몇 년 차인데 김 교수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재훈은 그녀를 무시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그러나 김서연은 그를 살렸습니다. 밤새 그의 심장을 지켰어요. 손으로 압박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이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실패하면 내 책임이야. 내가 마지막이군.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 자신이 한 말들이었습니다. 딸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재훈은 세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켰죠. 결과 보고서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99.9%. 이재훈은 화면을 끄려다 멈췄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모든 숫자를 확인했어요. 모든 문장을. 틀림없었습니다. 김서연은 그의 딸이었어요. 이재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았지만 반짝였죠. 이재훈은 생각했습니다. 김서연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의 딸이라는 것을. 아니, 알 리 없었어요.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서연은 모르는 채로 그를 살렸습니다. 의사로서, 딸로서가 아니라 이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웠어요. 26년 전 그는 도망쳤습니다. 돈으로 책임을 피했어요. 그리고 잊었습니다. 완전히 지워버렸죠. 그러나 딸은 자랐습니다. 혼자서, 보호시설에서, 아버지 없이,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 자신을 버린 아버지조차 살리는. 이재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8년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이재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어요. 이재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을 닦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김서연에게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이재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서연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이재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이재우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죠. 내일 김서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사과해야 했어요. 응급실에서 한 말들에 대해. 그리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이재우는 눈을 감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증오받을까봐. 그러나 피할 수 없었어요. 이재우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김서연을 부르겠습니다. 병실로.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재우는 침대로 돌아왔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재우는 생각했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재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응.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괜찮아. 이재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서가. 네, 회장님. 김서연 선생 좀 불러줘. 최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서연 선생님이요. 응. 담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관없어. 불러.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어. 이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햇빛이 밝았습니다. 곧 김서연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해야 했어요. 진실을. 이재훈은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재훈은 문을 봤어요. 기다렸습니다. 딸을. 30분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김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훈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그녀를 봤습니다. 앉으세요. 김서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곧게 폈습니다. 이재훈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그와 김서연 사이에는 1미터 거리가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은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죠.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재훈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김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김서연은 봉투를 받았어요.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죠. DNA 검사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봤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결과 요약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김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멈췄어요. 그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재훈은 그녀를 봤어요. 당신은 내 딸입니다.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26년 전 일입니다. 당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젊었을 때였죠. 그래서요. 임신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어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언제요? 며칠 전입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재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를 담당해서 빼신 겁니까?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도망치신 거군요.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물었어요. 그래서 절 그렇게 무시했나요? 뭐라고요? 응급실에서요. 전문에 맞냐고, 몇 년 차냐고, 교수 오라고. 김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이재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김서연은 그를 봤습니다. 뭐가요? 응급실에서 한 말들. 당신을 무시한 것. 모두 미안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이재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김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26년 동안 없었던 것도요. 이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보호시설에 있을 때도, 의대 입학할 때도, 전문에 따던 날도,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도 없으셨죠? 이재훈은 고개를 떨궜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김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차피 몰랐으니까요. 제 존재를. 이재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김서연은 서류를 그에게 돌려줬어요. 받으세요. 받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증거니까요. 김서연은 서류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한텐 아버지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인데요. 김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재훈도 일어났어요. 그는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김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김서연은 잠시 그를 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압니다. 그럼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재벌 회장이든 노숙자든 범죄자든. 김서연은 잠시 멈췄어요. 제 아버지라 해도요. 이재훈은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은 응급실에서 환자분을 살린 건 의사로서였습니다. 딸로서가 아니에요.
김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은 제 환자일 뿐이에요. 이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선 긋지 마세요. 선을 그은 건 환자분입니다. 26년 전에 김서연은 돌아섰습니다. 퇴원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은 김태영 교수님이시니까 그분께 인계하겠습니다. 기다려요. 이재훈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서연은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환자분이 또 응급실에 오시면요. 그게 아니라 그것 말곤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서연은 문을 열었어요.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뭐든지요. 제 어머니 이름 기억하세요. 이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그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재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김서연 어머니의 이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젊은 여자였다는 것만 알았죠. 이재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봤어요.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99.9%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아버지를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이재우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이재우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최민석이 짐을 챙겼습니다. 이재우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간호사가 퇴원 안내서를 가져왔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이재우는 서명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이재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재우는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갔죠. 의료진들이 인사했어요. 이재우는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현관으로 나왔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이재우는 차에 오르기 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층 응급실이 보였어요. 김서연은 저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환자를 보고 있겠죠. 이재우는 한참을 봤습니다. 회장님.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재우는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이재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이 멀어졌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서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제 어머니 이름 기억하세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이재우는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최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서연 관련 자료 모두 폐기, 연락 금지 보냈습니다. 최민석이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의 딸이 아니었어요. 아니, 딸이었지만 딸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섞였지만 관계는 없었죠. 이재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흘러갔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김서연을, 그녀의 어머니를, 아니면 애써 잊으려 했던 걸까요? 이재우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응급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어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낙상으로 손목을 다쳤어요.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아닙니다. 염좌예요. 아이고, 다행이네. 깁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보조기만 착용하세요. 김서연은 처방전을 썼어요. 할머니가 나갔습니다. 김서연은 차트를 정리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좀 쉬세요. 몇 시간째 서 계세요. 괜찮아요. 커피라도 드세요.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뽑았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김서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이재훈 관련 자료, 화재 기록, 사망자 명단, 건물주 정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폴더를 오래 봤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떴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김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취소를 눌렀어요. 폴더는 남았습니다. 김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거세졌어요.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휴게실을 나와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흰 가운을 여몄어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재훈은 회사로 복귀했어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하고 있었죠. 3분기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회의가 끝났어요. 이재훈은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최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끝났습니다. 그래요. 퇴근하시겠습니까? 이재훈은 시계를 봤어요. 저녁 8시였습니다. 조금 더 있다 가죠. 네. 최민석이 나갔습니다. 이재훈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보고서가 있었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김서연도 있을 겁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겠죠. 이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말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환자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재훈은 눈을 떴습니다. 김서연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인간이었습니다. 이재훈보다 더 나은.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에 집중했어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